영감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도대체 누구시죠? 우리 영감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영감님과 30년 넘게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30년. 3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한 사랑은 의무였다는 거야?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영수야.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라며 절규한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 믿어왔던 남편에게 또 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정순 할머니. 한 남자를 두고 40년과 30년을 사랑한 두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의 어느 아침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자랑하며 마당 한켠에 자리한 작은 텃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가꾼 이 집은 비록 낡았지만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보금자리였죠.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순 할머니가 방안을 향해 말씀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암투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겨워하고 계셨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수건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이마에 난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아이고, 또 열이 나는구만. 병원에서 받아온 약 드셔야지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뜨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있구나.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아프면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순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려 애쓰며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남편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못 드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셨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영수가 어떤가? 좀 나아지나? 이웃집 순자 할머니가 계란 몇 개를 들고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참 힘들겠구만. 그래도 우리 정순이가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영수도 힘이 날 거야. 순자 할머니가 정순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순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 부부를 아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마을의 모범 부부로 통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순 할머니는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영수야, 우리 참 행복했지? 아이들도 잘 키워냈고 이렇게 늙도록 함께 살았으니 말이야.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덕분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었고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죠. 여보, 봄이 오면 우리 텃밭에 상추랑 고추 심어요. 작년처럼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해온 삶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는
정순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만을 바라보며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영수야, 영수야. 정순 할머니의 절규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더 이상 눈을 뜨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나보고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영수야, 정말 가는 거야? 정말 나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고 언제나 따뜻했던 그 온기는 이제 영영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기로 했잖아. 손자들 결혼식도 함께 보기로 했잖아.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날들. 영수야, 우리 참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지?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정순아, 힘내라. 영수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이 일찍 데려갔구만. 사람들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였고 평생 함께했던 아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수야, 사진 속에서라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구나. 문상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정순 할머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귓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정순아, 고마웠다. 내 덕분에 행복했다. 첫날 밤 정순 할머니는 영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영수야, 추워. 이불 덮어드릴까? 습관적으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영수야, 나 정말 무서워.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밤늦도록 정순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젊은 시절 손을 잡고 걸었던 강변 산책로, 아이들과 함께 갔던 봄나들이, 추석 때마다 함께 만들었던 송편, 겨울밤 함께 보았던 텔레비전.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당신이 혼자 남겨두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정순 할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더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그랬어. 후회와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장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영정 앞을 지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순아, 이제 좀 쉬어야지. 영수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보내드릴 수 없어요. 장례식 이틀째 오후 마을회관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영정 앞을 지키며 남편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영수 할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우리 영수가. 농사도 잘 짓고 마을 일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웅웅거리며 회관 안을 채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낯선 여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는데 나이는 정순 할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조심스럽게 회관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 친척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정순 할머니도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작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낯선 여자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곡소리와 함께 깊숙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짜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죠.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저렇게 슬퍼하다니. 도대체 누구지?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여자를 바라봤죠.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를 두고 어찌 가시냐니. 마치 자신이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약속하셨잖습니까? 저보다 먼저 가시지 않겠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고 왜 자신의 남편에게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영수하고 무슨 사이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린 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댁은 누구시죠? 우리 영감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감님과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관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지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께 지냈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30년 넘게 영감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자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30년? 그럼 자신이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이 여자도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말인가요? 회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이라고 했나? 아이고, 정순이 불쌍하게. 영수가 그런 사람이었나?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30년이라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30년이나 함께 지냈다니. 그동안 자신이 알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요?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고마웠다고 말했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럼 내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을의 모범 부부로 알려져 있던 정순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수야, 정말 그런 거야? 나한테 숨긴 게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우리 영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정순 할머니는 여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목적으로 왔든 상관없어요. 우리 영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만 잡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영감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가 잠깐 나가신 사이에 그 말에 정순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정순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5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정순 할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온화했던 정순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회관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낯선 여자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마을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정순 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진정해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우롱하는 거예요? 내 남편 영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영감님과 30년 넘게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르실 뿐이에요. 모르실 뿐이라고? 정순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면서 모를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농협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가셨죠. 시장도 보고 농협 일도 본다며 늘 34시간씩 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에는 늦게 들어오셨던 거군요. 저는 읍내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그곳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프시기 전까지는요. 정순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주 2번씩 30년 넘게. 그럼 총 몇 번을 만났다는 말인가요? 30년. 매주 2번씩? 계산해 보니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로 영수가 그런 짓을. 정순이 불쌍하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그런 거야? 나한테는 시장 간다고, 농협일 본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영감님께서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정순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정순이가 자신의 전부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과는 왜 만난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채워드린 거죠.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라고? 내가 뭘 못해드렸다는 거예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아플 때 간병도 하고,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할머니 앞에서 보여드릴 수 없는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약해지신 모습, 걱정되는 모습, 때로는 눈물까지. 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영감이 당신 앞에서 울었다고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준 적 없는데, 그래서 더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강해야 했고 가장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영수로 계실 수 있었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여자의 말에 뭔가 생각할 점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라는 게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30년 넘게 나를 속인 거잖아요.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영감님께서 너무 외로워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상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정순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영감님도 저도 할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냈던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지금 내가 받은 충격이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믿어온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된 게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정순 할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정순아,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일단 장례부터 치르자.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정순 할머니가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 장례식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영감님을 보내드려야 해요. 3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30년이 뭐가 대수예요? 나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나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아내라고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낳아 키웠고 시집살이도 했고 온갖 고생을 다 함께 해왔어요. 당신이 그 고생을 알기나 해요? 4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영감이 농사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랐을 때도 함께 버텼고 큰아들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함께 울었어요. 그런 아픔과 기쁨을 나눈 사람이 저예요. 정순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자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도 영감님의 아픔을 알아요. 할머니가 모르시는 영감님의 마음을 제가 위로해드린 거예요. 두 여자의 대립이 격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을 이장이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회관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지. 영수 영감님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인가. 하지만 정순 할머니와 낯선 여자 사이의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우기실 거예요? 내 남편 영정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거예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순이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던데 30년씩이나 만났다더라. 아이고, 정순이만 불쌍하지.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날이라 장터에 나온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영수가 그런 사람이었나? 겉보기와 속은 다르다니까. 정순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회관 안으로 돌아와서 정순 할머니는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 영감과 그런 사이였다면 증거를 대보세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들 영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편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다. 편지를 읽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 당신 이름이 순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이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더 많은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남편의 친필이었고 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있었죠.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정순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는 나의 마음의 안식처다.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영감 글씨네요.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남편의 글씨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이구만. 영수가 직접 쓴 편지네. 정순이 어떻게 견디나.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상황이 괴로워요. 하지만 영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수야,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속이고 산 거야? 할머니, 영감님께서는 할머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이가 정순 할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영감님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두 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고민을 했다고? 정순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한 거예요? 정말로 괴로웠다면 끊었어야죠. 정순 할머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저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영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영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영감 없으면 못 산다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정순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정순아, 너무 화내지 마라. 영수도 잘못한 거지만.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정순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줄도 모르고 시장 다녀오라고 배웅해드린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영감님께서는 할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정순이는 자신의 집이고 가족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였어요? 정순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집도 가족도 아닌 당신과는 왜 30년이나 만난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이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마음의 쉼터 같은 존재였어요. 집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약한 모습, 걱정스러운 모습을 저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의 쉼터라.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파출부였나요?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그런 거였어? 나와 함께 있는 게 무거웠던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아간 거야?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영감님을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두 여자의 눈물이 영수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순 할머니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내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며 위로했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남편이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순아, 집에 왔나? 라고 반겨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정순 할머니는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다른 증거가 더 있을까?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보던 옷들만 걸려 있었죠.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안경, 볼펜, 약봉지들,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가장 아래 서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던 거죠. 정순 할머니가 힘을 주어 당기자 서랍 뒤쪽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는데 맨 위에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쓴 편지인가요?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내게 다 말하지 못한 삶이 있다. 첫 문장부터 정순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숨겨진 삶이 있었던 거군요. 나는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 상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직접 인정한 거였습니다. 정말로 순이라는 여자와 30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거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너 없인 나는 살 수 없었다. 너는 나의 집이고 가족이고 삶의 이유였다. 순이는 내가 약해질 때 기댈 수 있는 어깨였다. 너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약한 모습들을 그녀는 받아주었다. 약한 모습이라. 정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죠. 항상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순아, 나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다. 너에게는 책임과 의무로서의 사랑을, 순이에게는 위안과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주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다 사랑했다고, 책임과 의무로서의 사랑이라고,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너와 순이 두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두 분 모두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순아 고마웠다. 편지를 다 읽은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 죽는 순간까지도 바보 같은 짓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수야, 나한테 의무감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도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다고.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순이입니다.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남편의 편지를 순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정말 마지막까지도.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감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30년이나 만나면서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괴로웠어요. 하지만 영감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나한테는 의무감으로, 당신에게는 위안으로 사랑했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지만 영감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아세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정순이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죠.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고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30년 넘게 나눠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여자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40년과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정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당신 영감을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남편과 순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읍내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영감님께서 반찬을 사러 오셨는데 시장에서 만났다고요? 정순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남편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장에 간다고 했던 게 진짜 시장에 가는 것이었군요. 다만 목적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찬만 사가셨어요. 그런데 자꾸 오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웠어요. 영감님도 뭔가 외로워 보이셨고요. 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로워 보였다고요? 집에서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셨는데 아이들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뭐가 외로웠다는 거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에서는 항상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힘든 내색도 못하고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없다고. 그래서 더 힘드셨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것도 못 말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남자들은 그런 게 어려운가 봐요. 특히 영감님 같은 분은 더더욱 가족 앞에서 약해지는 걸 자존심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부담이 되었던 건가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다른 여자의 품이었다니. 그래서 당신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영감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솔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때로는 진짜 마음을 숨기게 만들죠. 그런데 왜 30년이나? 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상대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속된 거예요? 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영감님도 저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정순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란 게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다 사랑했다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감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네요. 네. 영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정순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뿌리이고 집이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의 쉼터라고, 둘 다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뿌리와 집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마음의 쉼터로 여겼다는 것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영감님을 정말 사랑하셨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내 곁에만 있어줄 줄 알았어요. 영감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만둬야 했는데요. 30년이나 계속할 게 아니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나누어 가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세상에 없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당신도 우리 영감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30년 동안 정식 안 해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영감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그분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정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순이도 자신만큼이나 남편을 사랑했고 자신만큼이나 아픈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로서의 동질감도 느껴졌죠.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30년 동안 우리 영감과 지내면서 행복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보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늘 가슴 아팠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남겨질 때마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영감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맞아요. 영감님께서는 항상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정순이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음식을 해줬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순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질투가 났어요. 할머니가 부러웠고요. 정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나를 부러워했다고요? 당신이 나를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30년이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순이가 자신을 부러워했다니. 당연하죠. 할머니는 영감님의 정식 아내였잖아요.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순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영감님의 진짜 마음은 당신이 더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40년을 살면서도 영감이 그렇게 외로워한다는 걸 몰랐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영감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잠시 말을 멈춘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영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봉에 정순에게 마이너스 순이가 전해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순이를 통해 자신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였군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전에 찾았던 편지보다 훨씬 긴 내용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이다. 30년 넘게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 덕분에 집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세상에 당당할 수 있었다.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집이라고 세상에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내 그림자 같은 삶이었다. 너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약함과 외로움을 그녀가 받아주었다. 너와 순이 두 사람 덕분에 내가 버텼다.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지만 둘 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남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순이에게는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모습을 보였던 거군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두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 두 사람은 나 때문에 모두 상처받았으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순아, 순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도 너만큼 나를 사랑했고 너만큼 외로웠다. 편지를 다 읽은 정순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께서 마지막까지 두 분의 행복을 걱정하셨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30년 동안 우리 영감과 지냈다니. 원망스럽지만 또 한편으론 고마워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요?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이 혼자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줘서요. 나는 그런 걸 몰랐는데. 순이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할머니의 남편을 빼앗은 죄인.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영감이 두 사람을 다 필요로 했던 거예요.
나는 집과 가족으로, 당신은 마음의 안식처로.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과 30년의 사랑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 둘 다 그 양반 때문에 울고 웃었으니 그걸로 됐지 않을까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당신이 두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외로움을 몰라줘서.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마을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차 한 잔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순 할머니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원망스러운 마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리움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았죠. 이 양반, 나를 웃게도 울게도 하더니 결국 사람 두 명을 이렇게 남겨두고 갔구려. 정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전과 달리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정순이 불쌍하게도 30년이나 속았다니.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40년 그리고 순이와 남편의 30년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집 앞 작은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취미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꽃들을 돌보며 마음도 차츰 치유되어 갔죠. 할머니, 국화 한 다발 주세요.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순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무덤에 바칠 꽃을 사러 온 거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감님 무덤에 갖다 드실 거죠? 정순 할머니가 국화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어요. 아, 예전에 만나시던 요일이군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담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가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일요일에 가죠. 우리가 결혼한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날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시간을 나누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감님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순이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영감을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정순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며칠 후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순이가 가져다 놓은 꽃들이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꽃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가져온 꽃과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영수야, 순이 씨가 가져다 놓은 꽃이네요. 참 예쁘죠? 정순 할머니가 남편의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무덤 앞에서 정순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세월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이 순희 씨를 만난 것도 이해해요.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약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나도 당신의 약한 모습을 봐도 괜찮았을 텐데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순이도 벌써 정리해 놓은 흔적이 보였죠. 두 여자가 번갈아가며 남편을 돌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둘 다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순희 씨와 저 서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남편에게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순이가 꽃집에 들렀을 때 정순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순희 씨, 이번에는 함께 가보는 게 어때요? 영감 무덤에. 순이는 놀랐습니다. 함께요? 네, 당신도 30년 동안 영감을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정순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일요일 오후 두 여자는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각자 꽃을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수야, 우리 둘이 함께 왔어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끔 함께 올 거예요. 순이도 남편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가끔 집에도 놀러 와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잖아요. 순이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도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두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했던 기억을 간직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40년과 30년의 사랑이 미움이 아닌 이해로, 경쟁이 아닌 위로로 바뀌어 간 거죠. 정순 할머니는 이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영수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만 바라보던 양반이었는데 나 혼자 남았구나.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순희 씨도 있고 우리 둘 다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테니까. 꽃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정순 할머니와 순이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죠. 한때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같이 그 일을 기억해 줍시다. 우리 둘 다 살아있는 동안은.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시작된 두 여자의 만남이 이해와 용서로 변해갔습니다. 40년의 아내와 30년의 연인, 서로 다른 형태로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양반 때문에 울고 웃었으니 그걸로 됐지 않겠소. 사랑이란 때로는 복잡하고 아프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이해와 용서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두 할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함께 기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